제가 최근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. 계약 조건이 그 자문료가 꽤 컸는데 착수금을 못 주시겠대요. 난이도도 쉬워 보이고 금액도 컸는데 그냥 과감하게 딱 안 한다고 했어요.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. 저한테 자문료 몇 천만 원을 한 방에 넣어버린 분 거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자문의 보고서는 뭐냐면요. 이러해서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살 것 같습니다. 얼마 정도 되면 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하는데 그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석을 하는 거죠. 근데 옵션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살 거면 얼마가 됐을 때 사는 게 그렇죠.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좀 선택지를 많이 주시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 보고요.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황도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임대차 조건이 이런데 이걸 미래에는 뭐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것도 분석하고요. 그 다음에 투자 및 조달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률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보험료 내고 각종 수선비 내고 세무보수 내고 이렇게 냈을 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익률이 몇 프로이다.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내고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여기서 얼마를 깎으면 뭐 그게 몇 프로이다 이런 것도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조사해야 될 것들 중개사한테 요청해야 되는 것 임장을 갔다 와서 제 의견 어떤 점은 좋았다 어떤 점은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이게 상권을 찾는 방법으로 스타벅스에 특정 시간에 갔을 때 몇 분이 앉아 있는지 시간까지 다 써 있잖아요. 와, 시간대별로 가셨네요. 네.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현장을 3번 방문하는 조건을 걸었어요. 그래서 아예 딱 한 번 갈 때 제일 먼저 스타벅스 가서 사진 한번 딱 찍고 가기 직전에 스타벅스 한번 가서 사진 한번 더 찍었어요. 굉장히 이게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. 그리고 해당 구 인구, 해당 동 인구, 지하철역 이용객 수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보고요. 공시지가랑 또 다른 거래 사례들이랑 수익률도 비교해 보고요. 임차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로드뷰 통해서 보고 뭐 그런 걸로 의견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이러이러해서 사도 될 것 같습니다. 저라면 안 살 것 같습니다.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오리, 거위 이런 애들이 물에 떠있기 위해서 짠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 지인들이 이해는 돼요.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의견을 준다는 걸 모르잖아요. 그냥 제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띡 물어보면 띡 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해요. 지금 보면은 네. 시트도 10개가량 18개예요. 근데 더 만들어질 거예요. 근데 진짜 보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거꾸로 제가 이 컨설팅을 의뢰할 일이 계속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돈 쓴 만큼 퀄리티는 나오는 거거든요. 제가 최근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. 계약 조건이 그 자문료가 꽤 컸는데 착수금을 못 주시겠대요. 난이도도 쉬워 보이고 금액도 컸는데 그냥 과감하게 딱 안 한다고 했어요. 와, 그거 쉽지 않을 텐데. 네, 진짜 나중에 살짝 후회했는데요. 그래도 안 했습니다. 저는 어제 공사 견적서 받고 계약 체결할 때도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약서를 갖고 오신 거예요. 제가 그 자리에서 찍어드리고 계약만 손으로 써서 넣고 계약금을 넣어드린 거예요. 착수금을. 그러니까 혹시 현장에서 뭐 변동이 있을까 봐 가져오신 거네요.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거죠. 제가 그냥 이제 킥오프 미팅을 하자고 한 거죠. 근데 저는 그냥 그날은 계약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아무리 작은 공사지만 그래도 얼굴은 뵈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. 그쵸. 네,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건데 그분이 혹시 몰라서 계약서를 들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특약들을 다 꼼꼼하게 넣은 거예요. 저는 이거 공사비 안 깎을게요. 대신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건데 이 금액을 넘기지 말아주세요.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견적서에 참고로 써주셨는데 그 비용은 여기가 더 비쌌거든요. 그래서 그 비용은 저쪽 시공사 금액으로 맞춰서 해주세요. 작은 것만 조정했어요. 그리고 자 이제 제가 돈 드렸으니까 제 대표님이 갑이십니다. 안전하고 빠르게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. 진짜 사실 이 부동산 투자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. 이게 정말 후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엄청난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막 중개보수 아끼고 막 전문가 피 아끼고 한다는 게 정말 저는 그 수탐대실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건물을 잘 사고 잘 짓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.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. 네. 제가 하는 거는요.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싼 거다. 이건 사면 안 되고 이걸 차라리 사야 된다. 이거 얘기해드리는 거. 근데 아파트는 그나마 차이가 크지 않아요. 근데 물론 이제 뷰 때문에 차가 확 크는 경우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특정 단지를 골랐는데 1층이 싸다고 1층을 살지, 중층을 살지, 고층을 살지. 근데 고층인데 뭐 한강이 조금 보인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전세가 끼어 있다. 집주인이 다시 임차해주면서 더 전세보증금을 많이 넣어줘서 투자금이 적게 든다. 아니면 그리고 뭐 인테리어 상태가 어떻다. 뭐 어떤 분은 중도금만 받고 키를 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.
이렇게 차이가 크거든요.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글쎄요 한 10억짜리 아파트면 5천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, 상대방이 분명히 아무리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아니 계약하기 전에도 요구사항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저도 사실 요구사항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꺼내지 않죠. 상대방이 하나 꺼내면 마지못해 들어주면서 두 개를 던지거든요. 그런 식으로 협상도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해드릴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뒤에서 일종의 책략가처럼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고,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. 저 또 이 얘기도 되게 많이 드려요.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줘.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긴 진짜 많이 들어요. 사실 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. 근데 그러면요, 안 친한 분들한테는요,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말고요. 진짜 친한 분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. 1번, 이거 찾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니까 계약 체결하고 시작합시다. 그 다음에 2번, 좋은 물건이 나오면 돈을 안 주신다고 하면요, 드릴게요.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알아서 의사결정하세요. 전 소개까지만 해드립니다. 그런데 보통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물건을 소개해드리면 왜 이게 좋은 거야? 라고 당연히 물어보시잖아요. 궁금하죠. 그렇죠. 그럼 저는 이러이러해서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걸리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정말 물건 소개시켜드리면 일주일 내에 돈 쏠 수 있어요. 왜냐면요, 최근에 논현동에 어떤 물건이 나왔어요. 근데 그 물건이 85억에 나온 거예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개사님한테 이제 못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. 중개사님이 물건을 주시면은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. 할 거면 할 거고 안 할 거면 왜 이러이러해서 안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후에 거기를 지나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연락했어요. 이 물건 아직 85억에 살 수 있나요? 여쭤보니까요, 그 중개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매도자가 급한 자금 상황을 해결해서 105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논현동에서 그냥 펜으로 아무나 툭툭 떨어뜨려서 건물 찍어도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물건의 기준은 싼 거예요. 85억도 엄청나게 싸지는 않았었어요. 그런데 이 개인 소유자들은 가격을 막 수시로 바꾸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 물건이 85억에 나왔어? 괜찮네? 하고 바로 돈을 빵 써야 돼요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물건 있으면 줘봐, 대부분 이거거든요. 오늘은 부동산 컨설팅에 관한 저의 고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은 사실 불특정 다수들보다는 제 가까운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. 시간은 목숨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제 시간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